예, 제가 우리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적으로 뵐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변인을 5번 하셨고 명대변인으로 뭐 명성이 자자하신데 대변인의 뭐 본연의 역할은 논평이 아니라 브리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예, 제가 좀 그 대변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는데 그 말을 떠올리면서 총리 되시면 뭐 국회 와서 사실 대정부 질문할 때 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원들 질의에 논평하지 마시고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법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는 브리핑을 해주시고 또 국회에서 들은 얘기는 정부 가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또 브리핑을 해주시고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정리하는 사람 입장은 아닌데 이상하게 정리가 자꾸 해야 되는데 사드 관련해서 우리 이태규 의원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나 아니면 어쨌든 이게 왜 이 모양으로 됐는지를 좀 밝혀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저도 국방이고 우리 이태규 의원도 이제 외통이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TF를 만들어서 뭔가 이걸 좀 따져보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사드 관련이라 청와대 안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기왕에 안보실장이 밝힌 게 있다면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취임하시고 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이게 좀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방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사드 결정은 국방부가 주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특히 안보실이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TF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게 맞겠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충돌이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리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후에 참고인으로 본 우리 연대 김종철 교수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 헌법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다고 합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정부라고 해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총리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각 통할권도 있고 국무위원 제청권도 있는 데다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랑 협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총리를 거쳐서 내각을 통할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헌법 정신이라고 보면 이 내각을 잘 통솔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 조정권을 잘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전임 총리 때요, 황교안 총리 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정책 조정 회의를 그동안 한 거를 좀 자료를 달라 어떤 의제를 다뤘는지 이렇게 보니까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분은 조금 다르게 보셨겠습니다만 제 평가는 너무 이게 중요한 과제들을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할 때는 총리는 전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리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썼던 표현에만 뭐 자주 썼던 청와대 행정관들이 썼던 표현을 하면 총리가 권력의 섬이 되는 게 되니까 정책조정회의가 저는 이 용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정책 점검 및 조정회의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점검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시려면 매주 정책조정회의를 하시고 또 의제에 이 뭐라 그럴까 제한이 없어야 된다. 뭐 대통령이 관심 가지면 못 다루고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구상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총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정책의 각 과정이 제대로 가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엇나감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국회랑 협치하는 주역이 총리가 돼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도 해외 방문을 자주 나가시고 총리도 가끔 이렇게 해외 나가실 일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뭐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같이 나가면 좋겠다. 네. 공짜로 뭐 얻어 타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보다 사실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외 나갈 때 야당 네. 국회의원들 모시고 나가서 같이 국익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건의하시고 총리께서 나가실 때는 야당 의원 데리고 가실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겠죠. 같이 동반할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 오히려 의원님들 가실 때 좀 끼워 주십시오. 미국의 대통령학이라는 데를 보니까 제 짧은 지식에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잘 지내야 된다. 뭐 잘 지내야 된다는 게 뭐 이렇게 꾹짝꾹짝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잘 지내야 된다는 거는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잘 지내라 이런 얘기인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뭐 질문을 제한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총리도 좀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공식 기자회견이든 비공식 기자회견이든 뭐 제가 어리짐작으로 보면 월 한 2회 정도는 해야 기자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도 내각을 지금 이끌고 있는 총리로부터 들을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월 2회 정도의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되도록이면 자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후보자 같아서 그 임시 사무실에 나가는데 매일 2번씩 피의자처럼 집 앞에 서가지고 네, 노상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건 약간 거친 용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우리 총리를 발탁하고 임명하시고 지금 이제 동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눈치 총리 하지 마시고 배짱 총리 되시면 좋겠고 그게 저는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건 전 총리가 쓴 회고록에서 아까 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나 지분이 없는 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다른 게 있겠는가? 설명과 설득 때로는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수밖에 없었다. 아마 지금 정말 리얼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총리가 국회랑 협치를 하시려면 뭐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 특히 야당이 이러저러한 요구들을 하면 조정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될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그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고건 총리가 쓴 대목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열린우당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이 당적이 없는 상황이 돼서 여당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무척 바쁘셨던 것 같은데 한 달에 2-3번 총리 공관이나 국회 귀빈식단을 오가면서 야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정책위 의장들과도 만났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대개 총리는 본회의나 예결위, 당정 협의만 출입한다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실, 법안심사 소회의실까지도 찾아갔다. 총리가 그렇게 찾아가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수시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화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제가 비록 국회의원 한 1년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히 와닿는 대목입니다. 제가 만약 야당 국회의원일 때 여기 지금 야당 국회의원 계시겠습니다만 총리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진솔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을 하면 저는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볼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 이 고건 전 총리가 하신 것처럼 뭐 너무 의전에 얽매이지 말고 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만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신뢰할 때까지 만나시는 게 좋다는 게 와닿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 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당초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증인 2인과 참고. 예, 제가 우리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적으로 뵐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변인을 5번 하셨고 명대변인으로 뭐 명성이 자자하신데 대변인의 뭐 본연의 역할은 논평이 아니라 브리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예, 제가 좀 그 대변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는데 그 말을 떠올리면서 총리 되시면 뭐 국회 와서 사실 대정부 질문할 때 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의원들 질의에 논평하지 마시고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법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는 브리핑을 해주시고 또 국회에서 들은 얘기는 정부 가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또 브리핑을 해주시고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정리하는 사람 입장은 아닌데 이상하게 정리가 자꾸 해야 되는데 사드 관련해서 우리 이태규 의원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나 아니면 어쨌든 이게 왜 이 모양으로 됐는지를 좀 밝혀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저도 국방이고 우리 이태규 의원도 이제 외통이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TF를 만들어서 뭔가 이걸 좀 따져보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사드 관련이라 청와대 안보실에서 하고 제가 고건 전 총리가 쓴 회고록에서 아까 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나 지분이 없는 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다른 게 있겠는가? 설명과 설득 때로는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수밖에 없었다. 아마 지금 정말 리얼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총리가 국회랑 협치를 하시려면 뭐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 특히 야당이 이러저러한 요구들을 하면 조정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될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고건 총리가 쓴 대목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열린우당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이 당적이 없는 상황이 돼서 여당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무척 바쁘셨던 것 같은데 한 달에 2-3번 총리 공관이나 국회 귀인식당을 오가면서 야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정책위원장들과도 만났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대개 총리는 본회의나 예결위, 당정협의만 출입한다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실, 법안심사소 회의실까지도 찾아갔다. 총리가 그렇게 찾아가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수시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화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제가 비록 국회의원 한 지 1년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히 와닿는 그런 것도 좀 건의하시고 총리께서 나가실 때는 야당 의원 데리고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겠죠. 같이 동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오히려 의원님들 가실 때 좀 끼워주십시오. 미국의 대통령학이라는 데를 보니까 제 짧은 지식에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잘 지내야 된다. 뭐 잘 지내야 된다는 게 뭐 이렇게 꾹짝꾹짝 하라는 게 아니라 잘 지내야 된다는 거는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잘 지내라 이런 얘기인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뭐 질문을 제한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총리도 좀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공식 기자회견이든 비공식 기자회견이든 뭐 제가 어리짐작으로 보면 월 한 2회 정도는 해야 기자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도 내각을 지금 이끌고 있는 총리로부터 들을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월 2회 정도의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되도록이면 자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후보자가 돼서 그 임시 사무실에 나가는데 매일 2번씩 피의자처럼 집 앞에 서가지고 네, 노상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건 약간 거친 용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우리 총리를 발탁하고 임명하시고 지금 이제 동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눈치 총리 하지 마시고 배짱 총리 되시면 좋겠고 그게 저는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과 기왕에 안보실장이 밝힌 게 있다면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취임하시고 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이게 좀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방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사드 결정은 국방부가 주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특히 안보실이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TF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게 맞겠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충돌이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리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후에 참고인으로 본 우리 연대 김종철 교수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 헌법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다고 합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정부라고 해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총리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각 통할권도 있고 국무위원 제청권도 있는 데다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랑 협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총리를 거쳐서 내각을 통할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헌법 정신이라고 보면 이 내각을 잘 통솔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 조정권을 잘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전임 총리 때요, 황교안 총리 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정책 조정 회의를 그동안 한 거를 좀 자료를 달라 어떤 의제를 다뤘는지 이렇게 보니까 뭐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분은 조금 다르게 보셨겠습니다만 제 평가는 너무 이게 중요한 과제들은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할 때는 총리는 전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책 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리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썼던 표현에만 뭐 자주 썼던 청와대 행정관에 썼던 표현을 하면 총리가 권력의 섬이 되는 게 되니까 정책 조정 회의가 저는 이 용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정책 점검 및 조정 회의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점검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시려면 매주 정책 조정 회의를 하시고 또 의제에 이 뭐라 그럴까 제한이 없어야 된다. 뭐 대통령이 관심 가지면 못 다루고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구상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총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정책의 각 과정이 제대로 가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엇나감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국회랑 협치하는 주역이 총리가 돼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대통령도 해외 방문을 자주 나가시고 총리도 가끔 이렇게 해외 나가실 일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뭐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같이 나가면 좋겠다. 네. 공짜로 뭐 얻어 타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보다 사실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외 나갈 때 야당 국회의원들 모시고 나가서 같이 국익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